항상 썰렁썰레를 유튜브로만 보다가 책을 하나 남겨볼까 하고 가입해서 써봅니다. 저는 공사군번 아재예요. 와, 공사군번? 제가 공사학번인데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군생활 딱 2년 동안 여기저기 엄청나게 팔려다녔습니다. 04년도 2월, 지금은 사라진 306 보충대로 입대하였죠. 저도 306 나왔는데요. 2월 10일 입대하였습니다. 입대할 때 아무 정보도 없이 대학교 겨울방학 시작하면 바로 군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같이 자취하는 친구들이랑 군대를 가자라고 하면서 도원 결의를 해가지고 병무청 사이트에 들어갔죠. 이때 입대일 선택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동반 입대는 아니더라도 같은 날 군대를 가자라고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제일 빠른 날짜를 제가 먼저 클릭해서 날짜를 선택했죠. 그리고 뒤를 이어 같이 자취하는 친구가 병무청 사이트에서 날짜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제가 선택한 날짜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저 혼자 군대 가게 되었죠. 그렇게 2월 10일 의정부 306으로 가게 되었는데 전부 다 사회에서 이제 막 처음 들어온 그런 새내기 장정들이라 밖에서 들었던 썰을 막 이게 입하고 까면서 놀고 있는데 부대장인 사람이 우리가 모여있던 내무반에 들어와가지고 호명하면서 노란 봉투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 봉투에는 10,000원이 안 되는 9,00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 들어있는데 이때 저는 몰랐죠. 이게 월급이라는 걸요. 저는 군대에 들어올 때 최소 몇십만 원 정도는 주는 줄 알았는데 이 돈 왜 주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일 대기하며 진짜 최악의 짬밥과 곰팡이가 핀 귤을 잘 발라먹으면서 28사단 신규대로 이동했죠. 그렇게 적응을 하며 저는 전차병이 되고 싶어서 전차병 설명을 하는 간부들이 지원하라고 막 꼬실 때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간부가 야, 넌 덩치가 커서 안 돼 라고 뺑찌를 놓더군요. 아니 그러면은 구경할 때 넌 안 되라고 하던가. 그렇게 여차여차해서 스킵하고 저는 바로 GOP로 발령받아서 동부전선 같은 서부전선에 땡땡 소초로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서부전선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동부전선 같은 서부전선에 땡땡 소초로 가게 됐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댓글로 좀 써주세요. 그렇게 갔던 소초는 2등병이 없었습니다. 제가 2등병 마지막 개월 때 소대에 1병이 없었죠. 위에 선임들은 넌 풀린 군번이니 빡세게 군생활 시킬 거라면서 엄청 악사를 줬죠. 엄청난 압박과 함께 시작한 GOP 군생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GOP는 순환 근무를 합니다. GOP로 가셨던 분은 GOP의 말뚝이 아닌 GOP 1년 근무, 그러니까 부대를 교체해서 페바 부대 2년 이렇게 해서 군생활을 하는데 저는 GOP 생활은 1병 2호봉과 함께 회바 후방 부대로 빠지게 되죠. 그렇게 회바 부대에 다시 배치돼서 내려왔을 때 GOP 투입되는 부대들과 바통 터치하면서 쓰던 막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때 부대가 통째로 교체가 되지만 GOP의 임무 특성상 관심병사들은 GOP로 올라가지 않고 그 막사에 잔류시켜서 GOP에 빠져나오는 저희 부대에 전출시키고 그대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 보는 5개월 후임이 저희 부대에 새로 생기게 됐죠. 처음에는 딱 봤을 때 후임이라고 해서 와, 후임이 더 생기는구나 라고 좋아했지만 그 기분은 10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 생긴 후임은 관물대와 대화를 잘하는 후임이었기 때문이죠. 더 쇼킹한 건 인서울의 일명 하늘대학에 다니던 바로 그런 인재였죠. 어찌저찌하여 이런 후임과 쿵짝쿵짝 하면서 군생활을 하던 중 일개 분대를 지원받아서 어디론가 보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그걸 저희 분대장이 물어버린 겁니다. 여전히 짬찌였던 일병 나부랭이 시절 그렇게 부소대장 그리고 일개 분대 어딘지 알지 못하는 독립공병중대의 부대에 경기 지원을 한 달 동안 가게 되었죠. 군장에 더블백을 짐을 바리바리 싸고 저희를 태우러 온 다찌 트럭에 몸을 싣고 가보니 모병이었던 저에겐 생소한 장면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바로 위병소 근무를 바로 서게 되는데 한 달 동안 텅텅 빈 부대를 한 개 분대가 지키는 거였죠. 근무만 서는 게 뭐가 힘들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한 개 분대 10명이 24시간 근무 교대를 하면서 한 달 동안 근무를 선다고 생각해보세요. 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생각만큼 그게 꿀이 아닙니다. 와,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 나 같으면 와. 물론 밥은 그런대로 맛있었습니다만 그 취사병 한 명은 잔류해서 12명의 밥만 만드니 밥이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의 파견을 마치고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상병을 막 달고 얼마 안 된 나부랭이 시절에 갑자기 또 소대 전체가 또 민통선 경계 파견을 2달짜리를 간다는 거였죠. 이번엔 가는 데가 한 개 소대 풀편제가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반 올리면서 30명이 그대로 부웅 떠가지고 민통선 경기 근무로 가게 됩니다. 이때 정말 완전 근무가 진짜 싫었던 저는 취사병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취사병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죠. 취사병 어깨너머로 취사병 하는 걸 대충 배워가지고 취사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쇼킹한 건 근무 인원 모자르다고 밤에 취사병인 저를 깨워가지고 근무를 내보내더라고요.
뭐 그렇게 우당탕탕 2달 안 되는 민통선 근무를 끝내고 부대를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상병이 꺾이고 제 위에 말년들이 2자리 군 생활을 세워가면서 전역을 준비하고 있던 그때 저는 오대기를 달고 소대 실세 역할을 하면서 말년들 나가면 이제 내가 왕고다라 헤헤헤헤 하면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데였는데 새벽 3시 갑자기 딸랭딸랭딸랭 거리면서 오대기 비상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후다다닥 채비를 하고서 실제 상황이라면서 오대기 탐박스 뜯고 배분도 안 하고 출동해서 아군 섹터 GP에 총격 발생해서 사상자가 발생했으니까 헬기 착륙장에 경계하며 헬기를 유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채 민통선쯤에 만들어 놓은 연대 헬기 착륙 패드에 경계를 서게 됩니다. 이때 생겼던 사건이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총기 난사 사건이었죠. 그렇게 우리 연대 동기가 있던 수색중대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동안 거기 있다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단에 우리 연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일이 있으면 한 달 동안 훈련도 없고 작업도 최소 작업만 하면서 한 달 내내 기무대와 헌병 그리고 상급 부대와 군 기무대 헌병 진짜 매일같이 다른 파트의 사람들이 와서 후임들이랑 고참병들 갈라놓고 뭐 쓰라고 네가 뭐가 좋든 좋다 뭐든 써라 욕 하나 한 거 하나라도 써라 한 달 동안 마음의 편지 같은 거 계속 보고서를 쓰게 했습니다. 앞에서도 적었지만 같은 분대엔 관물대랑 이야기하는 후임도 있고 체력 미달인 후임도 있고 저는 그때 실세였기 때문에 소대에 있던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죠. 그때 고참병들끼리 이야기하며 넋두리로 아유 난 갈 것 같네 모두 즐거웠다 이러면서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그 누구도 존재했던 내무부조리 및 욕설 가혹행위를 아무도 찌르지 않았죠. 이것도 복이라면 복이겠죠. 그렇게 지옥 같은 한 달이 지나고 우리 군단장 아웃, 사단장 아웃, 연대장 아웃, 그 총기 난사 사건의 중대장 행보관 아웃이라는 결론이 났고 그 소대는 공중 분해돼서 나머지 인원들은 의병 전역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군단장님이 명령으로 총기 사고가 났던 그 부대는 해체가 되었으니 각 부대 유능한 인원들을 차출해서 한 개 소대를 다시 재건하여 거기에 쑤셔 넣어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소문을 듣고 와 진짜 저희 가면은 큰일 나겠다. 농담 따먹기로 소대 왕고의 생활을 영위하려는 찰나 소대장이 땡상병 면담 좀 하자면서 저를 중대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중대장실에 갔더니 너 고생이 많았는데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 저는 그 재건소대에 팔려갔습니다. 심지어 그 재건소대의 왕고였죠. 차출 인원 다 모아놨더니 제 위로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위로는 부소대장님 한 명 있었죠. 그렇게 같이 있던 소대원들도 있었지만 여기저기 아저씨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후임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갑자기 수색대가 되었죠. 정확히는 연대 수색중대였습니다. 그렇게 재건소대가 모여서 연대 막사로 집합해서 새로운 군생활을 합니다. 진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사건이니 이목이 집중돼서 정말 먼 놈의 수색중대에 별들이 와서 같이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났던 소대의 물품들을 대충 정리하고 그때 아저씨들의 편지도 읽어볼 수 있었죠. 그렇게 GP에서도 투입되었다가 마지막에 14박 15일 휴가를 연속으로 2번 나가면서 군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군생활이었지만 지금은 자칭 특전 민방위로 짤처럼 사격이나 하고 놀고 있죠. 그 실력은 없지만 유튜브로 만들어진다면 보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306 보충대 228사단 신교대 갔다가 GOP 갔다가 회바부대 내려왔는데 여기까지는 정상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 공병중대 갔다가 다시 회바부대 왔다가 민통선 경계부대 갔다가 회바부대 왔다가 그 다음에 수색중대 갔다가 GP 투입됐다가 그 다음에 전역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밀덕이 돼가지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소총 들고 지금 총을 쏘고 계시네요. 어디야 이거? 나도 쏠래. 휴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정말 뭔 죄를 지었는데 저렇게 군생활 내내 부대 하나에 짱 박혀있지 못하고 저렇게 여기저기에 미친듯이 팔려다니듯이 저렇게 다녔냐? 특수병력이야? 특수병력. 야 이거 왜 자꾸 여기 벌렁벌렁거려. 카메라가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나 같은 거 아주 가을이라고 입동이야 이 야 좀 자꾸 벌렁벌렁거려. 아니 카메라가 자꾸 나를 안 잡고 다른 걸 잡잖아. 뭘 잡는 거냐고 도대체. 귀신 잡나. 그 집주인들 중에 쓰레기 같은 생각 갖고 있는 들 존나 많으니까 그 사람 대우하지 말고 웬만하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인가 그거 있는데 전세자금에 뭐 얼마였더라. 뭐 10만 원인가 뭐 한 그 뭐 20만 원인가 그 정도 내면은 그 만기일날 보증보험에서 돈을 줘요. 전세금을 주고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집주인한테 그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나가려는 날 편하게 그냥 나가면 돼요. 그 제가 저번 집에 있을 때 저 집을 너무 안 빼서 집주인하고 좀 많이 싸웠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지 뻘인데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도 엄청 그렇게 좀 앞뒤로 꽉 막혀가지고 같이 하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꼭 거기로 이사 가야 돼요?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좀 알아보시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사장님이 우리 무슨 가족도 아니고 내가 이사 가는 것까지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냐. 이게 이 건물이 지금 사장님 게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서 내가 그냥 내용 증명 보내고서 사장님 거 그냥 건물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좋게 하자고 대화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화나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아이고 참 젊은 사람이 말 험하게 하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돈을 줘야지 험하게 한 말 하지 이 사람아 이러면서 막 내가 막 들이댔어 그냥. 아니 이 사람이 이거 뭐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100만원도 아니고 수억이 걸려있는데 막 당신 같으면은 몇 억을 안 주는데 당신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 막 이러면서 막 지랄했어. 그랬더니 어허 젊은 사람이 어디서 돈을 주면은 그러면은 나이 많은 사람 쳐주지 그러면 막 이러면서 개지랄했단 말이야. 내 부동산 가가지고 그 부동산 옆에 있는 아줌마가 녹음해 당신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녹음해. 지금 나도 녹음하고 있으니까 다 녹음하라고. 그래서 막 개지랄했어 내가. 그 한두 번 싸운 게 아니야. 3달 동안 그렇게 싸웠어. 매일매일 맨날 불러가지고 언제 돈 줄 거냐고 도대체. 나 이사 가야 된다고. 나 계약한다. 나 계약할 거야. 원래 계약금을 어떻게 하냐면 전세자금을 그 전집에서 이 사람한테 계약금을 주면 이 사람이 그 계약금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 돈을 들고서 이 집을 가서 계약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못 들어왔어. 계약금이 날라갔어. 그러면 나도 이 집 못 들어가니까 저 사람한테 받은 그냥 계약금이 날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집을 아예 뺄 생각이 없는 거야. 이게 내가 왜 개빡쳤냐면 내가 다른 데다 내놓겠다. 나 다른 데다 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못 내놓게 하는 거야. 죽어도 그 부동산이랑 둘이서 짝짝꿍 해가지고 아 제발 내놓지 말래. 내가 한번 봐줬어. 내가 호구처럼 봐준 거지. 봐줬어. 그럼 집을 내놔라. 내 집이 나가야 되는 게 3월달인데 아니 3월달 말이 됐는데도 집을 보러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부동산에다가 전화해서 사장님이 집 빼라는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아 말씀하셨어요. 지금 막 빼야죠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집 앞에 앞집을 빼고 있더라고. 그 앞 다세대 주택인데 그 앞에 있는 집에 거기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앞집 보여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그랬어. 아니 우리 앞집 보여줄 시간에 우리 집 보여줄 생각은 안 하냐고. 그 집이 뭐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뭐 못 뺀 집이에요? 내가 그랬더니 아유 막 그럼 또 보셨네 호호호 막 이러더라고. 이 뭐지 미친 이게 정신 나갔나요? 개짓을 하는 건가? 내가 바로 그래서 부동산 내가 그 알아봤더니 부동산 주인도 아니야. 부동산 이것도 없어. 증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증 갖고 있는 사람이 와야 돼. 없어. 다 신고했어. 정지야 정지. 개 사기꾼 미친 놈년들 천지라니까. 이 부동산 이거를 진짜 아주 무슨 어수룩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야. 뭐 무슨 친구한테 돈 10만원 빌려주고 아예 나중에 갚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되게 가볍게 생각해. 근데 나는 그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막 아버지가 막 없는 돈 몇천만원 빌려주셔서 그걸로 갖다가 어떻게 해서 만든 돈인데 이 들은 자기네가 그런 막 10억짜리 20억짜리 거래한다고 그 1억짜리 2억짜리 그 집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돈으로 취급도 안 하고서 그냥 개 취급하는 거야. 존나 빡돌더라고 내가 거기서. 내가 그래서 씨발 바로 개무치.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나는 어른인데 어른같이 안 굴고 사람인데 사람같이 안 굴면 저 바로 하대예요. 바로 반말하고 바로 소리 질러. 개지랄했지만. 아니 돈 그래서 언제 주실 거냐고. 내가 녹음한 거 다 했어. 돈 언제 주실 거냐. 나 몇 월 며칠에 나가야 되고 이때까지 돈 기한 좀 맞춰주시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맞춰준대. 기한 다 돼가. 그 날 내가 방을 뺀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돈을 안 주는 거야. 그 전날까지. 그러면 뭔 얘기야? 돈은 안 만들고 안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 지금 저 내일이라도 나가야 된다. 돈 지금도 안 주시면 난 어떻게 나가라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에헤 그 순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내가 핀트가 나간 거야. 에헤이 순리가 안 나는 게 뭔 소리입니까? 네, 이랬어.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원래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전세자금 받은 거를 이렇게 주고 그러는 거지 뭐 자기가 주는 게 아니래. 아니 씨 욕이 그냥 바로 나오는데 내 욕 참았어. 아니 전세자금은요 아저씨가 나한테 돈을 빌려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저한테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어떡해요. 기간 지났는데 이제 지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랬더니 아이 그 원래 뒷사람이 전세자금을 주면은 그 집에 전세자금을 이렇게 받은 걸로 갖다가 나한테 전세자금을 주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 그게 순리래. 나는 내가 나갈 날짜에 돈을 받아서 나가는 게 순리예요 아저씨라고 해서 막 지랄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막 부동산 하는 새끼들도 다 똑같은 새끼야. 그 옆에 있는 새끼는 또 젊은 사람이 말 젊은 사람한테 욕먹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 여기 계약에 관여했어! 말했더니 가만히 있어. 젊은 사람한테 똑바로 말씀 듣고 싶으면 어른처럼 행동하라고. 남의 돈 갖고서 지금 뭐하냐고. 둘이서 막 옆에 있는 아줌마는 막 아이고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화 안 나게 생겼냐고. 나 내일 나가야 된다니까. 나 당장 다음 주에 내가 일주일 봐드립니다. 다음 주에 집 계약하고서 계약금 요거 주세요. 내가 다음 주에 나가서 내가 계약하려니까. 결국 그 집을 계약한다고 계약금을 달라고 하는데 죽어도 안 주는 거야. 내가 진짜 부동산 가서 개 지랄하고 막 연병을 떨었는데 나 안 줘.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냥 내가 계약금 내가 걸고서 내가 계약할 거니까 만약에 못 준다 그러고서 또 이질하려면 그럼 그때는 알아서 배상해라. 저쪽에다가 계약한 거 계약금 물어주는 거 다 알아서 사장님들이 다 알아서 해라. 내가 돈 먼저 낸다? 막 이랬어. 그랬더니 막 그렇게 하지 말래.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냐. 집을 빨리 빼든가 그러면은 다른 데다 부동산에다 말해서 혼자서 뭐 하지도 못하면서 뭘 자꾸 부동산에서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그리고 사장하고 이 부동산하고 두 분이서 뭐 친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왜 둘이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아니 사장님도 이 사람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 2월달 말 3월달까지 우리 집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그랬더니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말. 존나 답답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좆대보라고 3개월 동안 내가 그 집에 더 있었거든. 내가 진짜 일주일에 매일매일은 구라고 일주일에 2-3번씩 불러서 부동산에다 불러놨어. 그러고서 내가 맨날 소리 지르고 개지랄했어. 집 빼세요 빨리. 이 집 빼달라고. 언제 뺄 거냐고. 나중에 막 반말하면서 그랬어. 그랬더니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참을 저 그냥 그러면은 사장님하고 이제 말 못하겠어요. 내가 한 달 반 지났을 때요. 뭘 말 못하겠으니까 부동산 아줌마하고 다 같이 다 들으세요. 일로 와세요. 일로 와서 앉으세요. 녹음기 킬 거니까 다 들으세요. 나 15일 뒤 보름 뒤까지 내가 집 구해서 나갈 거고, 만약에 그때까지 14일 전까지 돈 만들어서 나 돈 안 주면 나 그러면은 그냥 이 집 전세권 설정으로 돼 있으니까 이 다세대 주택으로 돼 있는 거 내가 경매 넘기고서 그냥 씨발 거기서 내 돈만 가져가겠다고. 알았냐? 네 이랬어. 그랬더니 막 그러면 안 된대.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옆에서 이유질하고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집을 빨리 빼라고. 뭔 짓 하냐고. 와 허파 뒤집어지겠더라고.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어떻게 막 어르고 달래고 막 개지랄해. 나 다 필요 없고 나 지금 내가 갈 집 2번이나 놓쳤고, 그러니까 그 집 말고 다른 데를 가시. 지금 당신들 자기 일 아니라고서 막말하시는데 내가 가고 싶은 집 내가 갈 수 있는 날짜가 지나서 지금 돈을 못 받아서 못 나가는 건데 뭔 소리 하냐고. 내가 지금 빨리 뺀다는 거냐고. 아니 여기 다 장사 다 이렇게 하냐고. 망하고 싶냐고. 막 내가 개지랄했어. 그랬더니 막 협박하는 거래. 막 나보고 경찰 부르는데 부르라고. 부르시라고. 다 부르셔서 경찰하고 다 같이 얘기하자고. 그러면 나도 변호사 부르고 다 할 테니까 다 같이 그렇게 좀 깔끔하게 좀 하고 다음 주까지 돈 좀 만듭시다. 돈 그렇게 없어요? 거진데 이 건물 어떻게 샀어? 내가 막 지랄 연병을 했지.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집에 막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막 내 그 개지랄을 한 달 반을 하니까 그제서야 막 이제 우리 집을 제일 첫 번째로 계속 보여주더라. 우리 집에 사람들 계속 오는 거야. 막 한 30명 40팀이 막 보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한 달 있다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이러더라고. 내가 존나 짜증나는데 거기 이 사람을 안 잡으면은 이 집이 안 나갈 것 같아. 아무리 족같아서 이게 저주받은 집이라 이거 이 사람한테 안 팔면은 못 나가.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들 들어오는 거 한 달 유예 기간 줄 테니까 이번에는 그거 꼭 이렇게 하고 계약이 잘 되게 그렇게 해라.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내가 이 지랄을 하면서 당신들 믿지를 못하겠어서 하는 얘기니까 만약에 이거 핀트 나가면은 10배 보상하는 거고 뭐 부동산 그거 뭐 사고 나면은 돈 물어주고 그거 나한테 지금 물어줘야 되게 생겼으니까 그거 알아서 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 녹음한 것도 나중에 다 법적으로 다 처리할 거다. 알았대. 사장님 알았대. 화내지 말래. 그러면 내가 다음 달에 그 사람들 들어오면은 나가는 그날 돈 내놔라.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한 달 더 살고, 그래서 내가 원래 3월달 초가에 나왔어야 되는데 6월 다 돼서 나왔어. 진짜 그런 생각 이번에 둘리도 그랬어. 둘리도
보증금 뺄라 그러니까 둘리 보증금 넣고서 월세 들어가 있던 건데 둘리 보증금도 안 빼준다 그래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막 아저씨랑 막 둘이서 뭔 얘기하냐고. 나 지금 오늘 나가려고 보증금 준다 그래서 나간다 그래갖고 그거 지금 돈 메꿔야 되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하냐 갑자기. 그랬더니 막 지금 못 주겠다고 막 이지랄 해가지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막 씨발 길거리에서 개 난장 까가지고 그래서 돈 받았대. 그러니까 이런 제정신이 아닌 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한둘이 아니라니까. 정신병자야 진짜. 이 남의 돈이라고 진짜 막 우스갯소리. 사실 이만한 그런 큰 뭐 4, 5층짜리 그런 건물을 그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샀잖아. 자기 돈 조그마한 해서 융자 받아서 샀으면 그 사람들은 그 위에 사는 전셋집에 대해서 권리가 아예 없다시피 해.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그 위에 있는 전셋집들 그걸 보고서 그 집을 계약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층에 있는 1층이나 2층에 있는 가게들 이런 거 있지. 그런 데서 돈 월세 받아 먹는 거 그거 하려고서 그 집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가치가 오르면은 그때 또 뭐 팔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하려는 거지. 그 3, 4층짜리 그 다세대 주택 그걸 산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데 그런데 싸다고 그냥 들어가지 말라고. 거지 천지야. 돈 없어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너네가 집 나가려고 그러면 돈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빼야 된다 그러면은 6개월 전에 막 얘기해봤는데 약간 어실이고 약간 이상해. 그리고 막 밑집 막 나가는데 한참 원래 나가야 되는 날짜가 맞는데 안 나가고 있고 막 이런 개 같은 경우들이 막 있고 그러면 보통 집주인이 돈이 없는 거진데 돈 있는 척하는 개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냥 보증보험에다가 돈 한 20만 원 주고 그러고서 내 날짜에다가 어느 집 가는 거 이렇게 계약하고 계약금 내가 먼저 내고 그러고서 그 계약금 나중에 받고 그 보증보험한테 저거 뭐야 돈 월세 저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가고 그 집 공실로 비워넣어 버리는 거야. X라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으로 갖다가 돈 벌어 먹으려는 사람들인데 대가리 아따마가 딸리는데 돈을 그걸로 벌어쳐 먹으려니까 부동산한테 그런 걸 다 인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딴 짓 하지 마. 이제 다 신고해서 다 씨발 콩밥 먹일 거야 진짜로. 난 만약에 다음에 또 봤는데 부동산 업자인데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그냥 개짓 하는 사람들이 뭐 영업하는 사람들처럼 그 지랄을 하고 있다. 뒤져. 나한테 걸리면 진짜 나 다 신고해. 나 진짜 구라 안 치고 다 신고할 거야. 집 주인 만약에 그 건물에 대한 뭔가 있어 그러면 난 그 집 주인까지 다 신고할 거야. 대가리가 이게 이 보통 대가리들이 아니야. 이게 범죄자나 사기꾼들은 뇌가 다르대잖아. 생각하는 게 다르대잖아. 아예 사는 게 다르고 똑같아. 그냥 그리고 존나 웃긴 게 이 지집도 아니야. 내가 전세자금을 내가 전세금을 집어넣어서 이 집을 살 수 있게 빌려준 돈이란 말이야. 그지? 내가 이 돈을 지금 당장 빼면 이 사람은 자기 돈으로 2억 얼마를 메꿔야 돼.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자기가 이 건물의 건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막 무슨 옛날에 그 단독주택 같은 거 이런 거 지어놓고 3, 4층 지어놓고서 막 1층에 뭐 세 주고 뭐 꼭대기에 자기 집주인 살고 2층에 세 주고 뭐 지하방 세 주고 이러는 무슨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그거는 월세 했을 때지 이 띨구야. 야 그거는 월세나 할 때 하는 얘기지. 씨 전세금을 몇 억을 집어넣는데 그거를 띵땅을 치고서 뭐 개지랄을 해. 느리게 주고 병신이야 진짜. 완전 그냥 대가리가 이게 사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달라. 미친 X야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미친 사람들 천지야. 아주 이 X같은 새끼들 똑바로 생각하고 잘 살아. 진짜 다 X되기 싫으면. 지금 막 씨발 집값 비싸고 그러니까 집 내다 팔고 있지? 그런 새끼들 때문에 집값 올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하는 거야. 지들은 수십억짜리 집에서 살면서 우리 보고는 저기 어디서 버스가 뭐 저기까지 도착하니까 좋은 뭐 출근 환경입니다. 그럼 씨 이 집 나 줘. 그렇게 좋으면. 아니 얼마 전에 스팸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제가 보통은 스팸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근데 무슨 공이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왔어. 그래서 아니 왜 내가 공이 이런 걸로 올 일이 없는데. 근데 가끔 막 그 중요한 그런 전화들이 공이 이런 걸로 와요. 그래서 혹시 중요한 전화인가 싶어서 받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냅뜸 안녕하세요. 내 본명 말하면서 개보거님 회원님 맞으시죠? 막 이래. 그래서 어디세요? 그랬더니 네 저희는 인터넷 결제 회사 모바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그런데요 그랬더니 아 얼마 전에 뭐 얼마 이렇게 결제하셨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네 결제했는데 그 결제했었죠 그랬더니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잘못됐는 줄 알았어. 결제 잘못한 줄 알고 뭐 내가 뭐 잘못했구나. 뭐 잘못했지? 왜 그랬지? 뭐 이중 결제됐나? 나도 모르게 막 이러고서 네네네 근데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락을 좀 드렸는데 통화 잠깐만 가능하실까요? 1분에서 2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러세요. 근데 왜 그러시죠? 뭐 제가 뭐 잘못됐나요? 그거 결제한 게?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갑자기 그러더니 막 이러는 거야. 거기서 개 깜짝 놀랐어. 나 무슨 귀신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그래서 귀신이 막 이러는 것처럼 갑자기 말이 좋은데 미친 듯이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뭐 소름이 쫙 돋더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도 못 들었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소름 돋아서 저기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급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 잘못된 건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확 짜증을 내. 그 아줌마가 아니 그거 결제하셨잖아요. 이래. 그래서 네 그거 결제하실 때 동의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를요? 그랬더니 아니 그때 이거 해서 뭐 저희가 이렇게 뭐 하는 걸 동의하셨잖아요. 이래. 그래서 뭐를 동의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동의했대. 그래서 막 그걸 되게 빨리 말해요. 이라고 동의하셨잖아요.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지금 1, 2분 시간 된다 그랬으니까 천천히 말씀해 보시라고. 그렇게 빨리 말씀 안 하셔도 알아들으니까 천천히 말씀하셔야지 제가 알아듣지. 뭐라 그러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천천히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이빨 치료 보철 뭐 보험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뭐 이메일과 전화번호 그런 걸 개인 정보를 다른 분에게 뭐 제공함으로써 그걸 해가지고 광고성 뭐 그런 것들을 받아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동의하시죠? 이러고 계속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동의해요? 그랬더니 아니 아까 동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동의한다고 안 했고 안 들린다 그랬죠. 그랬더니 동의하신 걸로 알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동의를 제가 안 하겠다고요. 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녹음되고 있죠? 동의 안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아까 전에는 동의하신다 그랬잖아요. 약간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 괜히 말 더 길어졌다가 나도 승질이 한성질 하거든. 나 답답하면 확 지르는 스타일이라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큰 소리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죄송한데 저 뭐 보철 치료 할 그런 것도 없고 아직 그럴 나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보험 들지도 않을 거고요.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보험을 들라는 게 아니라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막 광고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전화를 드린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불편하시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동의하신다는 거죠? 막 이래. 저 안 듣고 싶고요. 저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끊자마자 바로 그 전화로 다시 전화 왔어. 그걸 내가 차단했어.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스팸 전화가 오면 이렇게 대응을 해요. 딱 봤어. 뭐 070, 080 뭐 이런 거 전화 오면 대부분 스팸이잖아. 받아. 기계면은 바로 끊어요. 받아.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럼 바로 끊어. 여보세요? 그러면 네 여보세요? 그러면 네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뭐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러고 그냥 끊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한 명 잡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라 그 한 번 전화 돌리는 거 그게 한 콜이야.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콜 하나야. 근데 그 하루에 콜 몇 개를 해야 되는 그 타겟이 있어.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주고 그냥 끊는 게 오히려 걔네한테는 이득인 거야. 하면은 그 사람한테 더 이득이 되겠지만 영업적으로 그러지 않고 내가 전화를 그냥 받고 안 합니다 그러고 그냥 바로 전화를 끊어도 그 사람들이 막 예의 없네 싸가지 없네 이렇게 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그 콜수 하나가 나간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루에 타겟을 쳐야 되는 콜수가 하나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화 끊어주면 되는데 와 나는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스팸 전화를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 내 거 결제를 어떻게 했는지 얼마를 결제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뭐 동의를 했대. 아마 거기 막 밑에 이제 결제할 때 이렇게 체크하는欄에 그냥 전체 그 체크하고서 바로 이렇게 넘겼나봐. 내가 보통은 그런 거 다 보고서 선택으로 돼 있는 건 빼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다 돼 있는 걸 눌렀나봐. 그러니까 전화를 건 건 이해해. 그게 뭐 동의가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서
갑자기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미친듯이 빨리 말하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갑자기 끝에만 동의하시죠? 이러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보통 회사들마다 그 인터넷 그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회사들이 막 있잖아요. 그게 한 회사만 쓰는 게 아니라 막 세네 회사 막 돌려 써서 랜덤으로 막 떠요. 보통 보면은 한 가지 회사만 뜨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회사가 뜨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이상한 거 하나 걸린 거지. 옛날에 진짜 사회 초년생 때, 이게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텐데 핸드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스팸 전화라는 게 생기면서 휴대폰으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서 그걸로 갖다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갑자기 생기면서 피해자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했어요. 나도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런 스팸 전화를 받았었는데, 뭐 보험을 뭐 가입하고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대학 다닐 때였는데 막 얘기를 해. 그래서 뭐 보험 막 들어봤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뭐 그 사람도 천천히 설명하고, 그래서 저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한 2-30분 동안 막 뭐 이것저것 얘기해. 그래서 네, 되게 보장이 좋네요. 지금 하면은 뭐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되고 나중에는 뭐 그런 거 돈도 뺄 수 있다는 거죠. 막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약관 동의를 위해서 녹음 청취를 하겠습니다. 녹음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그 아주머니 정도는 아니지만 천천히 똑바로 알려주더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했고 뭐 이렇게 해서 동의하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네, 동의해요. 그런데 막 그러면서 약관 몇 개를 동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스킨스쿠버, 위험한 레저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하는 거거든. 그거 다 하는데요. 갑자기 동의하십니까? 이러면서 계속 네, 그러면 네, 다음 막 이러고 다음 이러면서 딱 완전 리듬 타서 다음 신났어. 저쪽 사람도 다음 막 이러고.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해서 스킨스쿠버 하나 막 이런 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거 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녹음 잠깐 멈추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이걸 다 하신다고요? 네, 그쪽에서 일하는데요. 저 일하러도 나가는데 가끔. 어떤 걸 주로 하세요? 뭐 클라이밍 같은 것도 종종 하고 스킨스쿠버는 자주 나가는데요. 갑자기 숨이 안 들리게 이렇게 길게 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폐에서 숨을 빼는 소리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러면 가입이 안 되나요? 그랬더니 네,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장해드리기가 힘들어서 사고가 많아서 가입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거 많이 하세요? 그래. 그럼요. 주말마다 나가는데 못해도 한 달에 2번은 나가요. 그랬더니 바닷가로요? 네, 서해, 남해, 동해 할 거 없이 막 섬도 가고 막 아무데나 다 가요. 풀장도 가고, 풀장에서 알바도 하고요. 고객님 죄송한데요, 저희 이렇게 되면은 계약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나중에 안 하시게 되면은 그때 연락 다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고하세요. 전화 끊고서 바로 게임했지. 그때는 그런 스팸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근데 내가 들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어. 좋은 상품이어서 가입하려 그랬어, 사실.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나는 그게 안 되는 줄 알았나? 내가 뭐 보험을 가입해 왔어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지. 어쩐지 같이 스쿠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런 보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안 했어요. 정확한 시기와 군 명칭 또는 용어들이 틀릴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업할 때 사이드 모니터로 라디오처럼 군대 썰 틀어놓고서 재밌게 보고 있는 시청자 중 한 명입니다. 제가 빠른 년생이라 그 당시에 불알 친구들은 대부분 말년이거나 제 입대와 동시에 전역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당시였죠. 친구들과 비교해서 살짝 애매하게 늦게 입대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저는 15년도 11월 군번으로 추워지기 시작할 때 논산 훈련소로 입대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운전병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야수교 수송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운전은 자신이 없었으나 일과가 그렇게 꾸릴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네요. 워낙 많은 교육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대기를 하거나 이론만 듣다가 실질적으로는 자기 차례 때 운전대 잡고 연습하는 거나 하루에 1회 한 20분 정도? 그렇게 야수백가스라 불리던 이곳에서 5주차 마지막 주 드디어 자대 배치 발표 날이 있었죠. 조교가 한 명씩 이름을 호명하며 개보거, 이병 개보거, 땡사단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다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서로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홍길동, 이병, 홍길동 6사단 주위에 있는 몇 동기들이 저를 보고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전방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상태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죠. 아빠 저 6사단이라는데 어디예요? 다시 일로 와, 얼어 죽을 준비해. 극한의 시베리아라고 불리는 철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6사단의 보충대에서 2주 정도 대기하다가 아예 자대 배치를 받고 연병장에 떨궈주면서 2주 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고 총을 옆에다 놓고서 자야 된다고 해서 군대에서 본인 총을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하고 끼고 자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혹한기 훈련 시기가 자대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2주 대기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고 초병의 의무, 군가 등을 외워야 될 걸 외우면서 2주 대기가 풀리자마자 분대의 막내가 해야 할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텐데 가만히 있기 좀 그래서 제가 도울 거 없겠습니까? 라고 말해도 넌 그냥 보고만 있어. 2주 뒤에 다 네가 할 거야. 그래서 청소 시간만 되면은 제 맞선임이 후딱후딱 선임들 관물대 정리하는 거 모든 각 완벽하게 잡는 모습 같은 걸 보아왔죠. 어느 정도 짬이 있는 상병 말 선임조차도 자신의 물건 정리도 FM급이고 작업 등도 솔선수범하는 전체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있는 분대인 줄 알았습니다만 저녁 점호 시간에 당직 간부님이 선임 건물대 하나를 보고 정리 다시 하라고 벌점을 주었는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죠. 사실 이해는 안 됐지만 죄송하다 하면서 여기 법을 따르고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완벽하진 않아서 내리갈굼으로 개털렸습니다. 막내가 먼저 일찍 일어나 행정반에 가서 일명 개털이라 불리는 방한복과 야투경을 아직 안 일어난 선임 머리겉에 고이 접어서 미리 챙겨둬야 하는데 워낙 FM 특성인 선임들이 워낙 칼같이 일어나서 내가 가기도 전에 먼저 가서 혼자 준비를 해오니 결국 늦은 저는 항상 너 마선님한테 뭐 배웠냐? 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만 입에 달고 살며 사과하고 근무지에 들어가면은 뻔한 패턴이 흘러갔죠. 선임이 질문하고 모르면 까이는 레퍼토리로요. 그리고 아침에 기상소리가 나고 사단 체조가 다 끝나자마자 막내가 먼저 화장실로 달려가서 먼저 씻어야 되는데 그걸 뒤로 몇 번째로 갔다가 털리고 그랬죠. 별 그지 같은 게 다 있네. 수송부대 중에는 실세인 B 선임이 있었는데 같이 근무에 들어가면 항상 터는 선임이었습니다. 맨날 뻔한 패턴으로 초병의 의무, 군가, 초소에 비치된 물건 브리핑 등을 묻고 털었던지라 털리기도 싫고 피곤하고 이를 갈고 다 외워서 보란듯이 대답했지만 대답을 잘해도 꼬투리 잡고 싶은 게 사람인지 저에게 총에 삽탄되어 있는 탄을 빼서 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떠보는 거 알고 있었고 야 탄 좀 줘봐. 죄송합니다. 본인 말고는 남에게 드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잠깐만 네 대검 좀 줘봐. 죄송합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뻔한 패턴으로 살짝 뒤돌면은 전방 주시 안 하냐면서 마사님한테 뭐 배웠냐 그러고 마사님 털면 되겠냐고 계속 협박하다가 몇 주 동안 반복되는 이런 시간. 솔직히 동네에서 봤으면 후배인데 군대에 늦게 와서 이런 새끼들한테 까이기나 하고 빠른 년생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우울한 생각이 반복되다 보니 지쳐서 그냥 본인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으니 해소시키고 조용히 이 시간만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검을 전방 주시한 상태에서 뒤로 건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 미쳤냐? 야 진짜 선임이 달라고 하니까 줘?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달라고 하시니 드리지 않았습니까? 와 이 새끼 미쳤네. 야 만약에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찌르면 어떡할라 그러냐? 제 등에 날이 뭉툭한 대검으로 쿡쿡쿡 3번 찔렸습니다. 개머리판으로 대가리를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올라왔으나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저는 대답 안 하고 멍하니 아무것도 없는 눈을 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흥미가 떨어졌는지 대검을 다시 주고는 그렇게 근무 복귀했습니다. 이런저런 해프닝들이 있는데 휴가 날짜를 미리 잡아서 전령전을 작성할 때도 제 생일에 맞춰서 나가려고 했는데 A 마사님이 너가 2등병이라 너가 우선순위긴 한데 분대 선임이랑 겹쳐지면은 저 선임이 너 때문에 못 나가는 거니까 너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눈치 줘서 생일 전날 복귀하는 걸로 해서 휴가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휴가 중에 부대 행정반 전화로 A 마사님이 제 핸드폰으로 전화해 저에게 뭘 사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 네 마사님 누군데 예 무슨 일 있으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보통 휴가 갔다 올 때 뭐 먹을 거 사오면은 선임들이 좋게 볼 거야. 꼭 사오라는 건 아니고 저는 눈치가 느리다는 말을 맞선님에게 들었던지라 눈치 빠른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당연히 사가려고 했습니다. 그래? 근데 뭐 내가 사오라고 시킨 건 아니고 사오려면 사라는 거야. 제가 안 그래도 복귀 전에 파리바게트에서 빵 좀 사가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휴가 복귀 잘하고 빵을 3만원어치 정도 사가지고 초소 앞에서 차를 대고 야간 수화를 하고 내려서 본인 확인을 했는데 사수였던 다른 분의 상병이 말을 했습니다.
땡땡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만 군법상 부대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입니다. 아는데 아들이 분대원들이랑 당직사관님 드리려고 산 건데 한 번만 좀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등병에게 뭐라고 말도 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빵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빈손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뭐야? 빵 안 사왔어? 그게 사오긴 사왔는데 보초 근무하고 있는 땡땡 상병님께서 계속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들고 가셨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굉장히 짜증난 표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 표정을 보자마자 부모님에게 더 죄송스러웠고 마서님이 이 어투와 행실이 저에게 있어 스택이 여러 번 더 쌓이게 되었죠. 그리고 운전병들은 운전기량 A급, B급 이런 식으로 받기 위해 본부 포대에서 배차를 받고 운전 테스트를 하게 돼 있는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5돈 차량으로 T자 3거리 다리 낮은 다리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기아 단수를 낮추고 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단에서 엑셀만 떼는 것인지 몰라서 4단에서 엑셀만 뗀 상태로 T자 우회를 도는 도중 지진인 줄 알 정도로 차체가 두두두두두두 떨리는 겁니다. 당황한 저는 우회전으로 꺾고 있는 핸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얼타고 우회전을 핸들 꺾인 상태에서 다리 인도를 덜컹하면서 5돈 차가 인도를 올라탔습니다. 아니 4단으로 우회전을 해? 4단으로 달리고 있다가 엑셀에서 발을 뗀 상태로 우회전을 돌렸으면 차체가 밀리면서 떨리는 떨림이지 이게 다행히 차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큰 사고는 없었으나 옆에 탄 사람에게 폐를 끼친 것 같아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포대 병사는 흔한 일인 듯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요 뒤로 쭉쭉 빼요 오라이 어찌어찌해서 재정비시키고 부대에 주차한 뒤 수송관님도 뭐라고 하지 않고 땡포대 막내는 잘해야겠다 밥 먹고 모이자. 그렇지만 저는 중탑이었던 맞서님에게도 미안함과 자책감이 큰 상태로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밥을 먹고 나서 분대장이었던 인싸 선임이 살갑게 다가와서 풀이 죽어있던 저에게 힘을 북돋아주려고 말을 건네기 시작했죠. 이 땡이 뭐하는데 표정 와그라는데 전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 운전 너 잘하라 했나? 사고 안 났으면 됐고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는 거야 라고 위안해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었고 저는 경각심을 갖고 복귀까지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A 맞서님이 아까 땡상병님이 너 뭐라 그러고서 혼냈어. 혼내시진 않고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셔서 보완하고 경각심 갖고 운행했습니다. 에? 그래서 안 혼났다고? 그리고서 한심하다는 듯이 눈을 위아래로 흘기고 연병장 쪽으로 돌아가는데 뭔가 혼나야 되는데 안 혼났다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가는 순간 저의 멘탈을 뒤집어놨죠. 화장실에 갔는데 제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국방 해프콜 1303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맞서님에 대한 스트레스와 분대의 여러 체계 압박 등에 중요했던 전 포대장님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분대마다 실세인 선임들이랑 친해서 쉬쉬해주고 여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이미 본 상태라 전화부스에 가서 조용히 1303 테크를 타겠습니다. 국방 핵풀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당한 것 중에 징계건으로 걸릴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실제 사례들 날짜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저는 제가 인맥도 없고 막 들어온 이등병이라 이런 것 같다 약속을 하나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 가해자 선임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 제 군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 제가 옮겨지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이니까 월요일날 대대장님께 잘 전달해 놓을 테니까 곧 찾아가실 거예요. 그동안 좀 진정하시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행정반 쪽의 대위였던 포대장님이 부대 떠나갈 정도로 크게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땡땡땡! 땡땡아! 땡땡아! 포대장님에게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포대장님을 보았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면서 얼굴이 터질 것 같은 상태에서 아니다. 대장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셔. 들어가봐. 그리고 대대장님이 왜 헬프콜에 전화했는지 겪은 부조리가 뭐 있는지 대대장님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결과는 본부 포대로 이동하려고 포대장님 차를 타는데 A마스님이 창문으로 야 너 어디 파견 가냐? 라면서 창문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데 그 얼굴을 응시하고 제 입가에 아주 살짝 미소가 번졌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포대장님이 계속 왜 그랬냐 반복하고 저는 죄송하다 반복하고 그런 다음 본부 포대에서 4주가량 아저씨로 지내다가 아저씨에서 1병 약장 달고 같이 생활하던 통신과 분대랑 지내다가 아예 180도 다른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고 야전 가설병으로 직접 변경을 했고 어느 정도 짬이 차고 전에 있었던 포대 같은 분대 동기였던 친구가 저희 본부에 볼 일이 있어서 가끔 들릴 때 안부를 물어보니 제가 가고 나서 적어도 제가 대대장님께 말씀드렸던 부조리들은 싹 다 없어졌고 사건이 터진 초반에만 후임들이 선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좋아졌다 라고 말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혹시 복무하고 계신 군인분들 중에 힘든 게 있으면은 정말 내가 못 참을 것 같고 마음 안에 무언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으면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어도 같이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동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삐동 리찌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어이구야
저렇게 부조리가 생기고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 저렇게 헬프콜이라는 게 뜨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지니까 선임 후임들끼리 서로 좀 잘 챙겨주고, 어차피 다 끌려가가지고 개처럼 일하는 노예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다. 안 그래도 개 같은데 더 개같이 할 필요 있습니까? 예.